네. 한 50대 중반 정도의 남성분이 오셨는데 손을 확 잡는 거예요. 교수님 손을.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그게 참 이야기하기가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저번 시간에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 질문하시죠. 그렇죠. 코골이 수술을 뭐 해도 소용이 없대더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엄청 효과를 봤대더라 뭐 카더라 뭐 약간 아니 이게 저희 질문 Q&A 질문이 거의 600개 가까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0개 이상이 이 수면무호흡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요걸 아예 그냥 그래서 코너로 빼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수면다운 검사를 망설이는 분들 중에 이제 어차피 코골이로 진단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서 검사를 안 받으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팩트체크 이런 팩트체크로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으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살을 빼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뭐 양압기를 써야 된다, 아니면 심지어 뭐 치료에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잘 모르겠고요. 그 전에 이야기할게. 이게 이제 수면무호흡증은 사실 여러 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있지만 신경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선생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좀 치료가 달라지기는 한데 근데 이비인후과가 최고. 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크게 저는 이제 주치료와 부치료로 나누는데요. 부치료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을 빼고 자세 치료하고 그다음에 구강 근육 강화 운동하고 뭐 이런 다양한 치료들이 있고요. 근데 주치료는 크게 양압기, CPAP이라고 불리는 CPAP라고 불리는 양압기와 구강 보조기 그리고 수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게 사실 이게 제가 진료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해드리지 못하거든요. 너무 길어서. 너무 길죠. 그리고 다른 질환들은 대부분 목적이 하나예요. 암 같으면은 환자분이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수면무호흡증은 이 중증도에 따라서 그 타겟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중증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은 그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3-4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성공률이 높은 치료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반면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낮에 졸리는 거라든지 코골이 소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환자가 잘 할 수 있는 치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양압기, 그다음에 수술, 구강 보조기 중에서 일단 성공률 자체로 보자면 양압기가 제일 높아요. 양압기.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가 열릴 때까지 공기를 밀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가 쓸 수만 있으면은 100% 조절될 수 사실 실패할 수는 없죠. 강제로 공기를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적이고 또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지만 저희가 몇 가지 그 치료를 잘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면은 한 달, 2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그 신세계가 열린다고 하시면 돼요. 그걸 사용하면서요. 그래서 머리도 안 아파지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는 그 세상이 밝아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저도 듣는데 그냥 저도 그냥 찡한 느낌 있잖아요. 그랬었고 또 어떤 분은 이건 아까 이낙준 선생님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왜 저를 쓰고 한 달 만에 어떤 남자분 중에 한 50대 중반 정도의 남성분이 오셨는데 손을 확 잡는 거예요. 교수님 손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그게 참 이야기하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의학 용어니까요. 성생활. 알기가 좋아졌다. 실제로 굉장히 근데 그게 건강의 지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조금 마이너한 연구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정자의 운동성이 들렸다는 보고도 있고요. 성생활에 관계 부분들의 지표가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어요.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최근에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임신하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원래 없다가 좀 비만하신 분들 중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 생기잖아요. 임신하면 체액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산욕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인신 중독증이나 뭐 고혈압도 생기실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발표를 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치료에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양압기를 이제 보통 TV나 미디어로 접하는데 약간 거기서 좀 우스꽝스럽게 좀 다루기도 하고 기계를 맞아요. 너무 좀 끔찍하고 좀 불편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이게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이 기계를 시작할 때 예. 사실 잘 모르고 시작했었어요. 이비인후과 의사다 보니까 이쪽은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막상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절 써봤었어요. 교수님이요?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제가 보는 모든 질환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축농증, 그다음 비중격 만국증, 코골이, 알레르기증, 비염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가 치료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써봤는데 처음에는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이유가 저는 코가 막혀서 공기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원래도 이제 비염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자극이 되니까 더 막히는 아, 더 막히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쓰다 보니까 약을 잘 쓰잖아요. 네. 써가지고 조절을 하고 하니까 한 3주? 4주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거죠. 세상이 밝아지더라고요. 두통도 없어지고 특히 회의 때 졸려가지고 가끔씩 그 스텝도 찢어져 봤거든요. 급자가 있나요? 교수님이 근데 3, 4주마다 좀 달라진 걸 느끼시면 환자분한테 권하기도 더 좀 자신있게. 그렇죠. 제가 해보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좋아지고 나니까 음. 이제 처음에 한 달 정도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적응당 네. 기간이. 일종의 우리가 이제 허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압기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아주 그 불편해하시고 못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꾸 미디어에서 이걸 또 막 이상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기 자체의 문제, 소리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제 코막힘. 네. 코막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막힘만 잘 치료해줘도 저희가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을 느끼고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이제 중증인 환자에서는 1차적으로는 양압기를 쓰게 하고 그걸로 부족하면 뭐 다른 치료 넘어가거나 아니면 양압기를 잘 쓰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만 수술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뭐 비중격 교정술이나 이런 걸 해서 코가 좁으면은 공기를 불어넣을 때 아무래도 압력이 더 필요한데 그거를 해결해 주시니까 더 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양압기는 일단 중증에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수면무호흡집의 수술은 그래서 이제 언제 하시는지. 수술은 또 이제 환자의 기도 구조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좋은 환자가 있고 나쁜 환자가 있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리드만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몸에 힘을 쭉 빼고 앞을 바라보면서 입을 벌려보면은 그 플라시 안을 비춰보면은 목젖과 혀 사이로 뒤에 인두 공간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나 또는 편도가 큰 사람들은 사실 수술이 결과가 좋아요. 이거 말고도 아까 말한 수면 내시경 검사라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환자가 수술이 맞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경증인 환자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문제가 안 되니까 양압기, 수술, 구강 보조기 이런 것들을 다 펼쳐놓고 환자분들한테 본인이 일단 가고 싶은 쪽으로 좀 선택하게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할 수 있는 치료를 고르게 하시는군요. 네. 근데 수술을 아무리 저희가 잘 선택해도 성공률은 한 7, 80% 넘어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인 환자들에서는 1차적으로는 일단 가능하면 양압기를 써보게 하고요. 간혹 가다가는 때려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구조가 적당하다 싶으면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의관 때 편도 수술을 했었는데 교수님 되게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고 2주간 막 뭘 먹지 못해서 네. 막 살이 막 4, 5kg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수술은 비슷한가요, 교수님? 그 저희 수면무호흡증 수술의 일부죠.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그 구개수, 구개인두 성형술 이름도 어려워. 편도선 포함해서 목젖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만 했을 때는 사실은 성공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40% 맞아요.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사도 하고 그다음 수면 내시경 검사도 해서 어디가 막힌지 봐서 코도 있고 목젖도 있고 혀도 있고 여기에 이제 한 군데만 막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여러 군데가 막혀요. 그래서 조합을 해가면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률이 그래도 7, 80%까지 올라온 거죠. 잘 고르면. 잘 고르면. 잘 고르면.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수술이 별로 결과가 안 좋을 거라 이야기해도 수술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너무 원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코골이는 좋아지거든요, 많이. 또 한 가지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군들 중에 하나는 사실 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양압기는 사실 안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경 써보시면은 네. 처음에는 어지러워서 쓰기 좀 네, 힘들잖아요. 맞아요. 2, 3일 지나면 적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경을 쓰는 세상과 안 쓰는 세상은 너무 차이가 나죠. 달라요. 안경 없이 못 살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평생 근데 문제는 이 양압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내가 20살인데 평생 해야 앞으로 된다. 몇십 년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젊으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생각하면은 양압기를 쓰고 있다가 결혼하면은 이게 약간 아. 심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보일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죠. 신혼인데 각방을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슉 소리가 그렇죠. 나거나 네. 하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기계를 써볼 때도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처음에 쓰고 자는 걸 봤더니만 그 에어리언하고 같이 에어리언 사진 보면 이렇게 탁 덮고 이렇게 하고 자니까 그래서 처음 제가 양압기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도 이게 사실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주위 분들의 의지도 이해를. 중요해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려드려야지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실 때 이제 저한테 겪어보고 치료를 선택하러 오실 때는 부부가 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수면다운 검사를 하면 또 이런 양압기도 보험이 되죠. 지원이 아, 되죠. 그렇죠. 예, 예. 2018년도부터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기기 자체가 사실 이것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몇푼만 원 했었는데 네. 지금은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한 달, 한 굉장히, 달에.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 됐네요. 대신 잘 써야 되는 거죠. 음. 잘 쓴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 보험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뭐 약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망률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맞아요.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쵸.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질에도 너무 큰 그렇지, 영향을 그렇지 미치는 않더라도 거기 낮에 때문에. 계속 줄일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각방만 쓰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진짜 코골이가 좀 심하고 좀 피로감이 좀 많으신 분들은 진짜 수면다운 검사를 어디서 받아야 되죠? 신경과인가요? 어디? 아, 그거는 각 과에 따라 달라요. 이비인후과, 신경과, 네. 내과 다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죠. 네. 수면센터나 수면 검사실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비인후과가 최고. 까지만 약간 달라붙네 여기. 오늘 그래도 수면 무호흡 치료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의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술도 옛날보다 정말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뭐 치료도 많이 발전을 했고 옛날처럼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병원에 꼭 오셔서 우리 김일 교수님한테 가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치료를 하시면 네.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무엇보다 교수님이 직접 그 양압기를 사용하시니까 네. 더 환자분들하고 공감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정말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Q&A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코너에 넣지 못한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